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9시 방송 시간, 마지막 방송 시간이니까 참고하십시오. 1교시는 6시, 그리고 마지막은 9시입니다. 불가피하게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은 삼성의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이건희 선대 회장이죠. 참 보고 싶네요. 보고 싶고, 이때는 참 젊어 보여요. 이때가 1988년이야. 1988년. 이때 3메가 바이트의 D램을 뭐 개발하고 한참 전, 삼성전자 잘 나갈 때, 그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마누라하고 뭐 자식들 빼고 다 바꿔라. 뭐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참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선대장이 없다 보니까 삼성이 이 시경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삼성이 제일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다. 제일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매기처럼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다. 선대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야기고, 이재용 회장이 27일부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1주년 갔어요. 누구 말 들으면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그냥 1년이 훌쩍 지나간 거야. 1년이. 1년 동안 이재용 회장은 국내외 삼성전자 사업장을 좀 두루두루 살피고 또 삼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론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 중에서도 이 회장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게 단연 파운드리겠죠.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일 겁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위해서는 꼭 성공을 거둬야 하는 미래 먹거리 시장이 바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반도체다. 비메모리. 이걸 놓치면은 안 돼요. 삼성은 미래가 없는 거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 고인인 그 이건희 선대회장은 취임 1년째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집니다. 1980년대 후반에 그 메모리 반도체 격전이 펼쳐지던 때 이건희 선대회장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단연코 D램이었겠죠. D램. 그 반도체에서 세계 2위 자리까지 올랐는데 당시 그 강국이던 일본이라는 벽을 넘기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막강했죠. 그 당시 때 일본이 반도체는 좀 잘했어요. 초창기 때는. 이 선대회장은 반도체 1등과 삼성이라는 그런 조직의 혁신, 그리고 인재 제일 철학 등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의 삼성을 만든 거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머릿속 철학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현재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1987년 12월에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 이후 3개월 만인 1988년이죠. 1988년 3월에 그는 제2의 창업을 선언합니다. 당시 그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삼성 반도체를 세계 1등으로 만드는 것이다. 88년이니까 올림픽 아닙니까? 올림픽. 88 올림픽. 참 그립네요. 삼성 조직의 그 소위 정신 상태를 바꾼 거예요. 정신 상태. 삼성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취임 3년 차였던 1989년 이건희 회장이 한 언론사와 했던 그 심층 대담을 살펴본다면은 그의 반도체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 1989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 역시 반도체다. 반도체가 무기다. 이렇게 무기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충분하다고 강조를 해요. 당시 이 회장은 일본과의 기술력 차이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도 내비쳤는데 그는 솔직히 말하면 삼성 제품 가운데 세계 제일은 없다. 반도체가 세계 2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도시바, 히타치 이런 애들이 이제 3회가 그 제품 D램에서 제일 앞서가는 회사인데
삼성은 그보다 한 6개월 정도 좀 늦었는가 봐요. 근데 6개월이라고 하면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에서는 6개월이 6년보다 더 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세계 제일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 이제 반도체를 꼽은 거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재와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23년에 삼성 반도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그 반도체 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인재 확보입니다. 인재 확보. 혁신을 구현할 기술 인재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 이 조직 내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이제 급선무일 거죠. 삼성의 인재제일 경영 철학이 조직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시대가 변한 탓에 사내 조직 관리가 예전만큼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로저 마틴 토론토 대학교 명예교수가 최근에 열린 이건희 회장 3주기 추모 그리고 삼성 신경영 30주년 기념의 그 국제학술대회에서 삼성이 초일류 기업을 유지하려면 직원의 몰입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직원들이 회사를 그 회사 내에서 이제 뭐 존중받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자부심 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1989년에 이건희 회장은 삼성반도체를 세계 제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조직의 마인드, 이게 핵심이다. 마인드. 아주 중요하죠. 건전한 위기 의식이야말로 회사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제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원들이 많다라면서 제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를 제가 매기처럼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죠. 하여튼 그분은 평소 매기론을 강조했어요. 매기론. 갑자기 매기론 나오니까 매기의 영상 생겨났는데 이 매기론. 매기론이나 미꾸라지들끼리만 키운 것보다는 이 매기와 함께 키운 곳의 미꾸라지가 더욱 건강하다는 그런 사례에서 비롯된 철학입니다. 즉 적당한 위기 의식이 조직의 발전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을 직원들이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은데 참 힘이 든다고 합니다. 또 직원의 역점을 둬야지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게 제 철학이다. 그러면서 그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죠. 1988년 선언한 제2창업 선언에도 이 철학이 담겨 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직원의 자율성이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대회장은 이병철 창업회장이 50년 동안 이끄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틀에 박힌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다 보니까 자율 개념의 그런 경영이 필요하게 됐다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조직 내 힘의 분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옛날에 회장님이 80%, 비서실이 10%, 각 사장이 10%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회장이 20%, 비서실에 250명이 40%, 각 사장이 한 40% 정도를 가지도록 하려고 한다. 저는 비서실과 각사가 충돌할 때 중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회장 혼자가 아닌 직원들로 이루어진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대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1등에 올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는 건데 2030년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대만 TSMC에 밀려가지고 사실상 세계 2위 파운드리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혁신이 필요하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1년간 직원들과의 스킨십도 늘리고 여러 국내외 사업 현장을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세계 제일 삼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재계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꾸려나갈 앞으로의 1년에 주목을 합니다. 확실한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이 필요하겠죠. 혁신을 위해서는 소위 제3의 창업 선언과 같은 그런 파격적인 발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제3의 창업. 과거보다 산업이 훨씬 빠르게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이병태인가? 그분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현재까지는 뭐 이병철 창업회장이 삼성그룹을 만들고 이건희 선대장이 글로벌 기업을 키운 것에 견져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변경된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원래 삼성이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가 세계 제일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 이후에 이재용 회장만의 경영 철학이나 비전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이재용 회장만이 뭔가 필요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모 교수도 그래요. 이건희 회장이 앞선 그 신경영 30년이 있었다면은 이제 또 새로운 삼성웨이를 만들어갈 과제가 이재용 회장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빨리 좋은 아이디어 신경영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네요. 선거가 아니라 저 재판도 빨리 끝나야겠죠. 옛날 이야기를 잠시 해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CEO가 이거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 잘못하면은 회사 골로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리라 보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